안녕하세요. 저는 35세 한서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점에서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지만 그때 그 순간만큼은 정말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소극장은 고요했습니다. 객석에는 30개의 의자가 있었는데 그중 15개 정도에만 사람이 앉아 있었을까요? 제가 맡은 역할은 주인공의 친구였고 등장하는 시간은 고작 15분 정도였어요. 그래도 한 달 넘게 연습했던 대사들을 무대 위에서 토해내고 있었죠. 지영아, 괜찮을 거야. 모든 게 다 괜찮을 거야. 그런 뻔한 대사였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간절하게 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커튼콜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없었어요. 관객들이 박수를 치긴 했지만 의례적인 소리였고 우리는 그냥 인사만 하고 무대 뒤로 사라졌죠. 분장을 지우면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참 초라해 보였어요. 20만 원이라는 출연료를 받기 위해 한 달을 투자한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보다는 왜 아직도 여기 서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집에 가는 길에 소라 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연극 어땠어? 술 한잔 할래? 언니는 대학 때 2년 선배였고 지금은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나오는 배우가 되어 있었어요. 저처럼 무명은 아니었죠. 가끔 길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기도 하고 SNS 팔로워도 꽤 많았으니까요. 홍대 근처 작은 술집에서 만났는데 언니는 여전히 예뻤어요. 화장을 지운 얼굴인데도 카메라가 좋아할 만한 각도들이 있었고 말하는 목소리도 배우다웠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면서 오늘 연극 이야기를 했어요. 관객이 별로 없었어. 그래도 연기는 괜찮게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요. 언니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서연아,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직설적이었지만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나도 그때가 있었어. 소극장 돌면서 조연도 못 맡고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던 시절 말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 선택해야 하더라고. 계속 기다릴 건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건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언니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언니는 운이 좋았잖아요. 캐스팅 디렉터 눈에 띄어서 드라마 들어가게 된 거고. 이렇게 말하고 나서 조금 후회했어요. 언니 노력을 폄하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운도 있었지.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확실히 해야 했어. 그냥 배우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으로는 안 되더라고. 서연아, 너는 뭘 하고 싶어? 언니의 질문에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연기를 하고 싶다고 좋은 작품에 나오고 싶다고 대답할 수 있었지만 그게 정말 제 마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언니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원룸 안에는 연극 대본들이 쌓여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오디션용 프로필 사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제 삶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나 봐요.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왜 나는 계속 여기 있어야 하지? 무엇을 위해서?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창밖을 내다봤는데 새벽 3시쯤이었나요? 길거리는 조용했고 가끔 택시 불빛만 지나갔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연기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포기하기 싫어서 붙잡고 있는 걸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뭔가 변해야 한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소라 언니가 또 연락을 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진지한 톤이었죠. 서연아, 내가 말한 거 생각해 봤어? 전화 너머로 들리는 언니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언니도 나름 고민하고 있었나 봐요. 다시 만나자고 해서 이번에는 언니 집 근처 카페에 갔어요. 강남 쪽이었는데 언니가 사는 오피스텔이 꽤 괜찮더라고요.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도 제가 사는 동네와는 달랐어요. 성공한 배우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언니가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말했어요. 서연아, 나는 내가 연기를 그만두라는 게 아니야. 다만 이젠 내가 선택할 차례라는 거지. 계속 이렇게 기다리기만 할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을 건지. 언니 말은 맞았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언니, 저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냥 방법을 바꿔보라는 거야. 연기를 계속하되 다른 식으로 접근해 보는 거지. 다른 식이요? 제가 묻자 언니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연기를 가르치는 일도 있잖아. 아카데미나 학원에서 말이야. 나도 가끔 특강 나가는데 생각보다 보람 있어. 아이들 가르치면서 내가 연기에 대해 정리도 되고. 연기를 가르친다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꿈틀거렸어요. 거부감이었을까요? 아니면 호기심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뭘 가르쳐요? 성공한 것도 아닌데. 성공이 뭔데? 너는 연기학과 나왔고 그동안 무대에 서왔잖아. 그 경험들이 다 자산이야. 아이들한테는 내가 선생님이 되는 거고. 언니 말을 듣다 보니 조금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연기를 가르친다는 것. 지금까지 저는 연기를 받기만 했는데 누군가에게 주는 일은 어떨까요? 상상해 보니 조금 무서웠어요. 제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동시에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도 있었어요. 언니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서연아, 연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누군가와 함께 만들어가는 거잖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야. 너 혼자 무대에 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금 뛰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너무 혼자였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디션장에서도 혼자, 무대에서도 결국 혼자, 집에서도 혼자.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도 제가 먼저 손 내미는 일이라는 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밤늦게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연기 학원 강사 채용 공고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대부분 경력을 요구했지만 간혹 신입도 받는 곳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곳이 하나 있었는데 열정적인 신인 강사를 찾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었어요. 아직 확신은 서지 않았지만 뭔가 시도해 볼 만한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어쩌면 이게 언니가 말한 다른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학원에 전화를 건 건 사흘 후였어요. 계속 망설이다가 결국 용기를 냈죠. 전화를 받은 분이 정호진 원장이었는데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안녕하세요. 강사 채용 공고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혹시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우진 씨가 물어보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연기학과 졸업하고 그동안 소극장 위주로 활동했다고 아직 큰 성과는 없지만 연기에 대한 열정은 있다고요. 좋습니다. 일단 한번 뵙죠.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생각보다 쉽게 면접 약속이 잡혔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기대 반, 불안 반이었죠. 학원은 강남역 근처에 있었어요. 건물 3층이었는데 올라가면서 복도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기 연습하는 소리인지 대사를 외우는 소리인지 구분이 안 갔지만 왠지 정겨웠어요. 우진 씨를 만나보니 생각보다 젊었어요. 38살이라고 하셨는데 인상이 참 좋았어요. 서연 씨, 연기를 가르쳐 본 경험은 없으시죠? 네, 없다고 했더니 오히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면접이라기보다는 대화에 가까웠어요. 우진 씨가 학원을 시작한 이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보람 같은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저희 학원은 입시 위주지만 그보다는 아이들이 진짜 연기를 배웠으면 해요. 기법도 중요하고 발성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음이 움직여야 연기가 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확신이 섰어요. 제가 그동안 무대에서 느꼈던 것도 바로 그거였거든요. 기법보다는 마음, 완벽한 발성보다는 진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연기는 결국 마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칠 건가요? 우진 씨의 질문에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어떻게 가르치지? 저도 아직 완전히 터득한 것도 아닌데. 저는 아이들과 함께 찾아가고 싶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하면서 각자의 마음을 발견해가는 거죠. 저도 배우면서 가르치고 아이들도 가르쳐 주면서 배우고. 이렇게 말하고 나니 우진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 있으세요? 정말 뜻밖이었어요. 이렇게 쉽게 결정될 줄 몰랐거든요. 첫 수업이 있기 전에 학원에 미리 와서 둘러봤어요. 연습실이 3개 있었는데 벽 한쪽에는 거울이 있고 다른 쪽에는 작은 무대 같은 공간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여기서 연습하겠구나 싶으니까 왠지 설렜어요. 첫 수업 날 정말 떨렸어요. 고등학생 6명이 제 앞에 앉아 있었는데 다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한서연 선생님입니다. 인사를 하는데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선생님, 어떤 작품에 나오셨어요? 한 아이가 물어봤는데 순간 당황했어요. 유명한 작품은 없었거든요. 주로 소극장에서 연극을 했어요. 여러분이 아는 작품은 아닐 거예요. 아이들 표정이 조금 실망스러워 보였어요. 그 순간 제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제 경험이 의미 없는 건 아니잖아요. 대신 선생님은 여러분과 함께 진짜 연기가 뭔지 찾아가고 싶어요. 화려한 무대는 아니었지만 선생님도 나름대로 많은 걸 느꼈거든요. 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렇게 첫 수업이 시작됐어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순수했고 연기에 대한 열정도 있었어요. 수업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분은 오랜만이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아이들과 조금씩 친해졌어요. 각자 개성도 다르고 실력도 달랐지만 모두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어요. 박다인이라는 18살 여학생이었는데 다른 아이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다인이는 자주 지각했어요. 수업 시작하고 10분, 20분 후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죠.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조금 신경 쓰였어요. 그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건 수업 태도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제가 설명할 때 집중해서 들었는데 다인이는 항상 딴 곳을 보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연기 실습을 할 때도 대충 하는 것 같았고요. 어느 날 수업 후에 다인이를 따로 불렀어요. 다인아, 요즘 어때? 수업이 어려워? 아이는 별로 대답하고 싶어 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던데. 뭔가 힘든 일이라도 있어?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인이가 잠깐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 연기가 뭐예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연기요?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거 아닐까? 대본 속 인물의 마음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거고. 그럼 진짜 자기 자신은 언제 나와요? 다인이의 질문에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진짜 자신이요? 네. 연기할 때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나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이 목소리에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다인이가 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이 아이는 연기를 배우러 온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으러 온 것 같았어요. 다인아, 연기를 배우는 이유가 뭐야? 제가 물어보니까 아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보내서 왔는데 와보니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하기 싫어? 싫지는 않은데. 그냥 잘 모르겠어요. 다른 애들은 연기할 때 정말 그 사람 같아 보이는데 저는 그냥 저 같아요. 아무리 해도 저예요. 아, 이 아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연기를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 그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다이나, 연기는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게 아니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거야. 다른 인물을 연기하면서 내 안에 있던 감정들을 발견하게 되거든.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다인이가 조금 관심 있어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날부터 다인이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수업 중에도 아이의 표정을 자주 살펴봤고 개별 지도를 할 때도 다인이와 많은 대화를 했어요. 아이는 생각보다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연기에 대해서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어요. 문제는 그 고민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였어요. 연기를 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잃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진짜 자기는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18살 아이가 가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고민 같았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에 다인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진짜 배우였어요?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배우라는 게 뭘까요? 유명해야 진짜 배우인 걸까요? 선생님은 배우였어. 지금도 배우고. 다만 많은 사람들이 아는 배우는 아니었지. 이렇게 대답했더니 다인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런 배우가 될 수 있을까요?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진짜 연기하는 배우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원하는 건 명성이나 성공이 아니라 그냥 진짜 연기를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마음을 다인이에게서 다시 보는 것 같았어요. 다인이와의 관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건 어느 날 밤이었어요. 수업이 다 끝나고 학원 문을 잠그려는데 복도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인이었어요. 아이가 연습실 구석에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다인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아이 옆에 앉아서 물어봤어요. 다인이는 한참 울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 집에서도 연기하고 학교에서도 연기하고 여기서도 연기해요. 그런데 진짜 나는 언제 나와요? 아이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아팠어요. 18살 아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니. 어떤 연기를 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다인이가 소갈이 하듯 말했어요. 집에서는 착한 딸 연기를 해요. 엄마가 원하는 모습으로요.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문제 안 일으키는 딸. 학교에서는 친구들 사이에 잘 어울리는 척해요. 재미있는 척, 괜찮은 척. 그런데 진짜로는 하나도 재미없고 괜찮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는 연기를 배우고 싶어 하는 척해요. 사실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다인이가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인아, 그럼 진짜 너는 어떤 아이야?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인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계속 다른 사람인 척 하다 보니까 진짜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저는 예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오디션장에서 캐스팅 디렉터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던 저, 무대에서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연기를 하려고 노력하던 저. 결국 저도 다인이처럼 진짜 제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다인아, 선생님도 그런 적이 있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다인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요? 응. 그런데 알았어. 연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진짜 감정을 찾는 거라는 걸. 다른 인물을 연기하더라도 결국 내 감정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거든. 다인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요? 진짜 감정을요. 일단 솔직해지는 거야. 지금 이 순간 다인이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말해봐. 화나요? 그리고 무서워요. 뭐가 화나고 뭐가 무서워? 엄마한테 화나요. 제가 원하는 걸 한 번도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무서워요. 만약 진짜 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까봐. 아이의 솔직한 말을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동시에 이 아이가 얼마나 용감한지도 느껴졌어요. 자기 감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다인아, 그 감정들이 바로 연기의 재료야. 화남, 무서움, 외로움, 이런 감정들을 연기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연기가 진짜가 되는 거고. 그날 밤 다인이와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아이의 고민, 꿈, 두려움에 대해서요. 처음으로 다인이가 진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선생님, 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해요? 다인이가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연기 연습을 할 때 진짜 다인이의 감정을 써보는 거야. 무서우면 무서운 대로, 화나면 화난 대로. 그날 이후로 다인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에도 더 집중했고 연기를 할 때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전히 서투르고 어색했지만 뭔가 진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변하고 있었어요. 다인이를 가르치면서 제가 잊고 있던 것들을 다시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연기의 진짜 의미, 감정의 소중함, 그리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눈다는 것의 따뜻함. 다인이와의 그 밤 이후로 제 수업 방식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기법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아이들 각자의 감정을 찾아주는데 더 집중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아이들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강생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6명이었는데 몇 달 후에는 10명이 넘었어요. 우진 원장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서연 선생님, 아이들이 선생님 수업을 정말 좋아해요. 뭔가 다르다고 하네요. 뭐가 다르다고 하던가요? 제가 물어보니까 우진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기법을 가르치는데 서연 선생님은 마음을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가 더 진짜 같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으면서도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정말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뭔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다인이의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예전에는 지각을 자주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일찍 와서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연기를 할 때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색하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인물을 해석하더라고요. 어느 날 다인이가 수업 후에 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요즘 집에서도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엄마한테 제가 원하는 걸 말해봤어요. 처음에는 놀라시더니 이제는 가끔 물어보세요. 다인이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연기 수업을 통해서 아이가 자기 목소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즈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소라 언니였는데 목소리가 좀 급해 보였어요. 서연아, 혹시 시간 있어?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 만나서 들어보니 언니가 출연하는 드라마에서 조연한 역할이 공석이 됐다는 거였어요.
원래 캐스팅된 배우가 스케줄 문제로 못하게 됐거든. PD가 급하게 대체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내가 너를 추천했어. 저요? 깜짝 놀랐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기회를 손꼽아 기다렸을 텐데 지금은 왠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언니 고마운데. 저 지금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어서. 그거야 잠깐 쉬면 되잖아.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는데. 언니 말이 맞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장 뛸 듯이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 생각이 먼저 났어요. 언니 며칠 생각해봐도 될까? 바로 대답하기가. 물론이지.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 다음 주까지는 답을 줘야 해.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봤어요. 드라마 출연이라는 건 제가 그토록 원하던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망설여지는 걸까요? 학원 아이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다음 날 수업을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아이들이 열심히 연기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무대에 서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 아닐까? 수업이 끝난 후에 다인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오늘 좀 이상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아이가 제 기분을 알아챈 거였어요. 그냥. 좀 고민이 있어서. 무슨 고민이에요? 다인이가 진짜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드라마 출연 제안을 받았거든. 그런데 그러면 여기 수업을 못할 것 같아서. 와, 진짜요? 드라마요? 다인이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당연히 하셔야죠. 선생님 꿈이잖아요. 그런데요? 너희들이 걱정돼서. 갑자기 선생님이 바뀌면 적응하기 힘들 텐데. 다인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선생님, 저희는 괜찮아요. 물론 아쉽긴 하지만 선생님이 꿈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어요. 제가 망설이는 이유가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사실은 제 자신이 변했기 때문이었어요. 예전에는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목표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유명해지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아니면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건? 답은 의외로 쉽게 나왔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갈 때 느끼는 그 뿌듯함이 무대에서 박수 받을 때보다 더 컸어요. 다음 날 소라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고마운데 드라마는 못할 것 같아.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문제는 없어.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소중해서. 언니가 한참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서연아,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전 같았으면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을 텐데. 맞아요. 저도 놀라워요. 이렇게 변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후회 안 해? 안 해요. 처음으로 제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됐어.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했어요. 처음으로 남의 시선이나 기대가 아닌 제 마음에 따라 선택한 기분이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용기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이 더 지났어요. 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20명이 넘어서 반을 2개로 나누게 됐어요. 우진 원장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서연 선생님 덕분에 학원이 유명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인이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자신감도 생겼고 연기할 때도 자연스러웠어요. 무엇보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법을 알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다인이가 고3이 되면서 대학 진학을 준비해야 했어요.
연기과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실력이 많이 늘어서 합격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선생님, 저 대학 가면 선생님 못 만나는 거예요? 자주는 못 만나겠지만 가끔은 만날 수 있지. 그리고 다인이가 대학에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오면 그때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다인이가 조금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입시가 다가오면서 다인이와 마지막 개인 연습을 했어요. 아이가 준비한 작품을 보는데 정말 놀랐어요. 예전에 그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진짜 그 인물이 된 것 같았어요. 다인아, 정말 잘했어. 이 정도면 어느 대학을 가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다인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연기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의 감정을 찾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아이에게 준 것보다 아이에게서 받은 게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인이를 가르치면서 저도 제 자신을 더 잘 알게 됐으니까요. 입시 결과가 나오던 날 다인이가 학원으로 뛰어왔어요. 선생님, 붙었어요. 1차도 붙고 2차도 붙었어요. 정말 기뻤어요. 아이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잖아요. 축하해, 다인아. 정말 자랑스러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다인이가 갑자기 울먹이더라고요.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 만나지 못했으면 저는 아직도 가짜 저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날 밤 다인이를 포함한 졸업하는 아이들을 위해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아이들이 각자 준비한 연기를 선보이는 시간도 있었는데 모두 정말 많이 늘어 있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다인이가 마지막으로 무대에 올랐을 때 저는 객석에 앉아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아이가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아이의 무대였구나. 제가 무대에 서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에게는 무대가 되어줄 수 있었구나. 다인이의 연기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올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박수였나 봐요. 제가 받는 박수가 아니라 제가 키운 아이들이 받는 박수. 그게 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파티가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다인이가 마지막에 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연기도 하고 가르치는 일도 하고 싶어요. 정말? 네. 선생님처럼 누군가의 무대가 되어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다인이에게 준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이거구나 싶었어요. 꿈을 포기하라고 한 게 아니라 꿈의 모양을 바꿔준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1년 전에 제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표정도 밝아졌고 눈빛도 생기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무대는 화려한 조명 아래 있는 게 아니었구나.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 사람이 자기만의 빛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진짜 무대였구나. 커튼콜은 없었지만 박수는 있었어요. 제가 직접 받는 박수는 아니었지만 제가 키운 아이들이 받는 박수가 저에게는 더 큰 의미였어요. 그게 제 인생의 새로운 막이 시작되는 소리였나 봐요. 지금도 저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매일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연기의 진짜 의미를 찾아가고 있어요. 이게 제가 찾은 제 자리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유명하지 않아도 정말 의미 있는 자리요. 무대는 여기에 있었어요. 바로 여기에.